자일리톨, 산타클로스, 세계 최고의 복지, 흔히 핀란드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평화로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 이 나라가 마주했던 현실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혁명과 내전, 그리고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을 벌여야만 했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기적처럼 독립을 쟁취해낸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8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핀란드는 6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휩쓸던 나폴레옹과 손을 잡은 러시아 제국이 영국의 동맹국이었던 스웨덴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스웨덴 영토였던 핀란드를 침공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핀란드 전쟁입니다. 전략상 약체인 스웨덴은 결국 1년 만에 항복하게 되었고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핀란드를 식민지가 아닌 자치권을 보장받는 핀란드 대공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오랜 스웨덴 지배에 익숙해진 핀란드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새로 편입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유화책이었죠. 그 결과 핀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독자적인 의회와 화폐, 심지어 군대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지배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렸던 이 시기 동안 핀란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차 민족주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899년 러시아 제국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제국 전체를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통일하려는 강력한 러시아화 정책을 선포했고 핀란드의 자치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핀란드어 대신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었고 핀란드 군대는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결국 핀란드 전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1904년에는 핀란드 총독 니콜라이 보브리코프가 핀란드 민족주의 청년의 총에 맞아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1914년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이 울립니다. 러시아 치하의 핀란드는 그들이 원치 않는 거대한 전쟁 속으로 강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식량은 징발되었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수많은 핀란드인들이 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젊은이들 중에는 러시아 제국을 위해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논리에 따라 러시아의 적국인 독일 제국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거 운동의 시작으로 약 2,000명의 핀란드 청년들은 스웨덴을 거쳐 비밀리에 독일로 밀입국하였고 독일은 러시아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이들을 환영하며 군사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독일군 소속 제27 예거 대대로 편성된 이 청년들은 훗날 핀란드 정규군의 핵심 장교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제국은 내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17년 12월 6일 핀란드 의회는 이러한 혼란의 틈을 타 핀란드의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레닌의 볼셰비키 정부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과 내부 수습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핀란드의 독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무려 700년 가까이 이어진 외세의 지배를 끊어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18년 3월 소비에트 러시아는 독일 제국과 굴욕적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는 핀란드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로써 핀란드의 독립은 국제사회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통의적인 러시아 제국이 사라지자 핀란드 내부에서 숨겨져 있던 끔찍한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당시 핀란드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념 대립으로 두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우파 보수 진영은 백위대를, 가난한 노동자와 소장농 중심의 좌파 사회주의 진영은 적위대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1918년 1월 27일 적위대가 수도 헬싱키와 남부의 주요 공업도시들을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핀란드 내전의 막이 오릅니다. 핀란드 합법정부와 백위대는 북부의 바사로 피신하여 전열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핀란드 적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고 백군은 독일 제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백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훗날 핀란드 현대사 최고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칼 구스타프 에밀 만네르하임 장군이었습니다. 원래 러시아 제국군 장성 출신이었던 만네르하임은 조국이 독립하자 즉시 돌아와 백군을 지휘했습니다.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온 예거 부대원들이 백군의 정예 장교로 합류하면서 오합지졸이었던 백군은 점차 체계적인 군대로 변모했습니다.
내전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핏줄을 나눈 이웃 형제들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어떤 국제전보다도 잔인한 싸움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적색 테러와 백색 테러를 자행하며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북유럽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한 시가전인 탐페레 전투에서 백군이 승리했고 폰데어 골츠 장군이 이끄는 10,000명 규모의 독일 정규군이 핀란드 남부에 상륙하여 적군의 등 뒤를 치면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결국 1918년 5월 15일 적군의 최후 거점이 함락되면서 내전은 백군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넉 달 남짓한 짧은 전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핀란드 전체 인구 약 300만 명 중 3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자의 보복은 가혹했고 핀란드 사회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깊은 분열의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보수 세력은 독일 제국의 보호 아래 핀란드를 군주제 국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1918년 10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매제인 프리드리히 카를 왕자를 핀란드의 국왕으로 선출합니다. 이념 대립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강대국이 개입했던 핀란드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6.25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당시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영구적인 분단이 아니라 상처가 남더라도 결국 하나의 나라로 이어지는 내전으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씁쓸한 아쉬움마저 듭니다. 한편 역사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무적 같았던 독일 제국이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든든한 뒷배가 사라지자 핀란드 지도부는 패닉에 빠졌고 승전국이 된 영국과 프랑스는 친독일 성향의 핀란드 정부를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핀란드는 발빠르게 태세를 전환합니다. 선출된 독일인 국왕의 즉위를 취소하고 친독일 파벌을 물러나게 한 뒤 연합국과 소통할 수 있는 온건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후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완전히 뜯어고쳤고 1919년 3월 총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화국 헌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중도 온건파 카를로 유오스톨베리는 내전으로 찢긴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수감된 적군 가담자들을 대규모로 사면했고 토지개혁법을 통해 가난한 소작농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이 생기자 노동자와 농민들은 분노를 거두고 새로운 공화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격변 속에서 핀란드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적국 군복을 입은 예거부대의 용기, 제국 붕괴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결단, 그리고 참혹한 내전을 극복한 치열한 통합의 과정까지 오늘날의 평화로운 핀란드는 이 모든 피와 눈물의 결과물일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피로써 배운 이 경험은 불과 20여 년 뒤 소련의 대규모 침공에 맞서 기적처럼 나라를 지켜낸 겨울전쟁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잊혀진 독립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